9번은 저기에다가 예? 아 8번 답안 드렸구나. 8번 4번이요. 왜냐면 구분 표시는 재무상태표예요. 거기 8번 문제가 손익계산서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분 표시는 어느 쪽이에요? 재무상태표. 네.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그래서 보조부문 나오면 제가 요거를 계속 적을 겁니다.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일단 정답은 저기 2번이에요. 간접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그리고 제가 이거 옆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문제의 답은 요 종류지만 나중에 문제 이거 나오거든요. 요렇게 내용 주고 얘는 뭐냐 찾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앞에 좀 봐주세요. 요것도 우리 외우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왜 이래 컴퓨터야. 컴퓨터도 추워지니까 한 박자 됐네요. 우리 그때 그 T자 외우라고 한 적 있었죠.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3번이 틀린 이유는 변동비 없어요, 여기에. 맞죠? 4번도 변동비 없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 T자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네, 제조간접비. 시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1번에 별표 3개. 11번이 별표 3개인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이거는 외우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3번하고 4번에 보시면 총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계세요? 총. 그럼 우리 그때 외울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공품이 2개였어요. 하나는 이거. 그 다음에 총 나오면 짧은 거. 요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일단 이걸 외워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T자 5개 외우면서 꼭 외우십시오 라고 설명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다시 지문으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지문에 보시면 제공품 계정의 기말 재고액이 제공품 계정의 기초 재고액보다 뭐하였다면? 네, 증가하였다면.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기초보다 기말이 크단 얘기예요. 증가했단 얘기는 커졌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짜로 금액을 써요. 금액은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 대신 기말이 기초보다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기말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아무거나 써요. 그리고 우리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보기가 편해요. 이거 금액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답 잡기 편하라고. 그냥 눈으로 보면은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숫자 써놓으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총이 400이잖아요. 근데 제조원가는 얼마죠? 300이죠. 그러면 총이 훨씬 더 어떻다? 크다.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는 T자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액을 넣을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도 요거는 좀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요, 1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제조 원가. 그래서 제조 원가는 여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공장, 제조, 생산, 여기하고 관련된 걸 무슨 원가라 그래요? 제조 원가. 그러면 첫 번째 거기 간접 재료비, 재료는 공장에서 쓸까요? 사무실에서 쓸까요? 공장에서 쓰죠. 그 다음에 공장보험료 공장에서 쓸까요? 사무실에서 쓸까요? 공장. 영업사원 공장 사람 사무실 사람? 사무실. 제조 외주 가공비 공장 사무실 공장. 본사 사무실이죠. 대부분 본사는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장 공장이죠. 그래서 14만 3천원 정답 1번.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를 해야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내용에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건데 제조원가가 무엇이냐, 제조원가는 뭐와 관련된 거다? 공장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기억이 나시면 맞출 수 있죠. 13번의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들어가서 제공품, 제공품의 뜻이 뭐냐면 미완성품. 그 다음에 제품의 뜻은 뭐라 그랬죠? 완성품. 완성됐으면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 1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제공품의 뜻이 아직 완성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제품의 뜻은 완성된 거야. 우리가 물건 왜 완성시켜요? 뭐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요거는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외우라 그랬어요. 우리 쪽지 시험 마지막 볼 때 간이과세자라고 있었습니다.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 8천. 그래서 2번이에요.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려면 4,800만원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미만은 발행을 못하니까 이상이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도 뭐예요?
면제예요. 이거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800이 아니고 8,000.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는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정정. 그래서 정정의 뜻이 뭐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수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상호 바뀌면 냅둬요, 고쳐요?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사업자 주소 나면 냅둬요, 고쳐요?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이사 갔으니까. 사업 종류 변경되면 냅둬요, 고쳐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폐업하면은 고치는 게 아니고, 폐업하면은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되죠? 네, 없어져요. 네, 폐업하면은 없어집니다. 수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까지 일단 저기 1시 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모르겠는 건 넘어가시고 찍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15개 풀어보세요. 1시 5분에 요거까지 맞추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숙제는 딴 거 없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2장짜리 많이 좀 봐주세요. 1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차대조표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지금은 대차대조표 아닙니다. 옛날엔 대차대조표라 그랬는데 지금은 재무상태표예요.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재무상태표랑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요거는 가끔씩 물어봐요. 그래서 둘 다 이게 있어야 돼요. 총금액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요? 총액주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본다고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렇죠. 확정됐을 때 처리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눠라. 왜 나누냐면 자본잉여금은 주식해서 돈 버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야 된다를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리고 무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이 안 들어가는 거지 뭔가는 사야 돼요. 왜냐하면 돈 벌려면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면서 내년에 아마 더 난리 나고 더 많이 그만둘 건데,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집에서 해도 돼요. 맞죠? 그래서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고도 장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회계도 똑같이
돈 없이 돈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특정 수익의 이연은 없어요. 그 다음에 17번. 요건 답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 정률법이 일단 공식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 곱하기 정률. 그리고 얘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고요.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정률법은 이쪽에서 많이 쓰여요. 기계 쪽에서. 기계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무조건 정률법을 쓴다는 아닌데 대부분 기계 장치가 아니고 기계 쪽. 그러니까 뭐 에어컨, 자동차, 뭐 기계 장치, 컴퓨터 이런 쪽은 대부분 정률법을 많이 씁니다. 왜 정답이 4번이냐면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계를 살 때 대부분 새 거 살려 그래요? 중고 살려 그래요? 새 거 살려고 하죠. 왜요? 신제품이 수익을 높게 창출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익이 높으니까 비용도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왜냐면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이 크면 비용도 커야 된다. 왜냐면 많이 벌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 수익이 작아지면 비용도 어떻게 돼야 되죠?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기계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수익도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왜냐면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니까. 예. 그러면 비용도 같이 뭐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맞는 게 정률법이에요. 왜냐면 정률법은 초기에 수익도 많이 나지만 그만큼 비용도 크게 잡는 거예요. 그 대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정 기간 지나면 교체해요, 안 해요? 교체하죠. 왜요? 나중 되면 아예 굴러가지도 않아. 아니면 고치는 비용이 사는 것보다 더 비싸. 이런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맞는 거는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18번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워서 푸는 거. 그래서 우리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적립금. 그러면 일단 몇 번 나와요? 1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그러면 일단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1번.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주식 발행 초과금. 쳤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몇 번이요? 1번. 또 종류 물어볼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컨트롤 F로 하세요. 근데 컨트롤 F가 아쉽게도 100은 아닙니다. 한 98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안 나오는 걸 낼 때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없는 것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있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9번 부채성 충당금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컨트롤 F로 찾으면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1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니고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 그 다음에 수선 충당금하고 공사보증 충당금은 프로그램에 없어요. 이거 아무리 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손 충당금은 얘는 자산 쪽에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F 대손 충당금 여기 있잖아요. 자산에.
근데 거기에서 물어본 건 부채가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왜냐면 그 많은 걸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해요. 개정 과목만 100개가 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컨트롤 F를 좀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요거를 이해하시면 좀 맞추기 편합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 세 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그리고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얼마 있어 그러면 대부분 이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니께 얼만데 10억 갖고 있는데 빚이 9억이야. 그러면 빚 좋은 개살구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얼마냐를 얘기하면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저걸 얘기하라 그러세요. 이익이 얼마냐 아니면은 너 네 돈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사기꾼이라기보단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아는데 자기들 먹고 살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안 보고 다들 외형만 보다 보니까 이런 회상 가면 안 돼요. 맞잖아요. 부채가 자본의 2000%가 넘어요. 거의 2300%에 육박하잖아요. 이런 회사는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회사예요. 맞죠? 근데 이런 회사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베타 상사는 부채가 47만원, 그 다음에 자본이 얼마예요? 72만원. 그러면 자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9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 가려면 이런 회사를 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회사 돈으로 부채를 다 갚아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오바긴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자본이 많을까요? 부채가 많을까요? 부채가 많아요. 부채 100%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부채 100% 이하인 회사가 100대 기업 안에도 제가 알기로 5개인가 10개도 안 돼요. 대부분 다 빚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돈보다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으로만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원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긴 하더라고요. 내 돈 한 60, 70%에 빚 한 3, 40%?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좀 안정적이라고 어떤 분이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에. 이러다가 갑자기 대박 나갔고 자본이 몇 배가 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낮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21번은 유가증권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유가증권 외운 적 있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건 당좌자산 물어봤어요. 우리 자산은 또 크게 두 가지, 유동하고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 당좌하고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인데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있는지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당좌자산은 1년 이내예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거기 보시면 1년 이내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성 있는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고요.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장에 왜 가요?
네, 장보러 물건 뭐 하려고요? 사고 팔려고.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고 팔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사고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성이 없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팔기가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 팔기가 어떻다? 쉽다. 왜냐면 사람들이 사고 팔 마음이 있는 것들은 사고 팔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2번 단기적이어야 되죠. 몇 년 이내니까? 1년 이내니까. 그 다음에 일시 소유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4번에 보시면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특수관계자.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은 요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요즘 저기 뭐냐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에서 계속 싸우고 있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식. 왜냐면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그 회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프로니 그 얘기 계속 나오죠. 그거 보시는 분들 거기 안에 내용 보시면 그게 주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그러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인척.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발행한 주식. 그러면 우리가 그 주식을 왜 사요? 그 회사 뭐 하려고요? 지배하려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22번처럼 나오시면 그냥 열심히 컨트롤 F 하세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꼭 요걸로 하는 거예요.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하지 마시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거기 가셔서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3번 어려워요. 그래서 23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감모. 그러니까 이거는 요 말 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이에요. 무슨 부족이라고요? 수량 부족. 거기 보시면 100개에서 80개 됐대요. 그러면 몇 개 줄어든 거죠? 20개.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20원으로 볼 거냐 18원으로 볼 거냐 2원으로 볼 거냐 20원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감모는 수량만 조정하는 거예요. 금액은 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400원. 정답은 1번. 요게 감모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80개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80개. 20원에서 몇 원 됐죠? 18원 됐죠. 몇 원 줄었죠? 2원. 그래서 160원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가의 뜻이 금액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는 평가라고 하고 수량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라 그래요? 감모라고 합니다. 이게 다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평가한다 그러면 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금액이 오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면 없어요. 이거 한 문제 빼놓고는. 그 이후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저희 시험하고는 좀 안 맞는 내용이라. 그 다음에 2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부 기준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배부 왜 하죠? 아니 그 배부의 뜻이 뭐죠?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로 요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배분이라고도 하죠. 맞죠? 배부나 배분이나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분이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5번은 요거 원가회계 때 외우시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외워두세요.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계산하실 때, 종합원가 계산은 저렴한 거 계산하실 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문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 3번. 주문 나오면 개별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주문. 26번은 이거는 요즘에는 안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우리가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찍을 때 찍더라도 맞는 거 물어보면 지문에 있는 거 놓고 찍으세요. 지문에 직접 제르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접 제르비 들어간 거 몇 번이죠? 1번하고 3번이죠. 이거 어려운 이유가 요즘엔 안 써요. 우리 아까도 잠깐 썼었는데 제공품 계정에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뭐요? 재료비. 그리고 제가 분계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위에 뭐가 있죠? 제공품 있죠. 그래서 이거 분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걸 끌고 와요. 요렇게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요. 그러면 제공품이 왼쪽에 붙나요? 오른쪽에 붙나요? 왼쪽에 붙죠? 그래서 차변에 뭐요? 제공품. 그 다음에 대변에 직접 재료비.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이거는 T자 보고 분계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왜 안 내냐면 우리가 요즘에 T자를 직접 만드는 걸까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주는 걸까요? 네,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찍을 때 찍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모르겠으면 지문에 있는 글씨 놓고 찍으세요. 그러면 맞을 확률은 50%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냅다 찍으면 25%예요. 확률은 사지선다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7번은 암기 잘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운 거에 있어요. 일단 우리 요거 외웠었어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기초 원재료 15, 단기 원재료 460, 기말 원재료 12 하면은 463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T자, 이거 진짜 잘 나오니까 필히 숙지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제가 자주 써드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하세요. 거기 기초 얼마래요? 28. 재료비 좀 전에 구했죠? 463. 노무비 얼마예요? 280. 간접비 얼마예요? 350. 기말 제공품 얼마예요? 3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1091만원. 정답 3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 때 3번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T자 그려서 계산 못 하시면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번 세금계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27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습장에다가 그려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외워야 되는지
필히 아실 겁니다. 28번 1번 틀렸어요. 우리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가 있는데 거기가 왜 틀렸냐면 그놈의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모든. 그래서 모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가 공제를 받으시려면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 면세는 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서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니, 정답은 2번. 빠지면 안 돼요. 효력이 인정된다가 아니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9번은 면세인데요. 면세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고 앞에 보세요. 면세는 대부분 요걸 이제 불안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환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에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 면세하면 뭐라고요? 계산서. 아, 그리고 요거 빠졌구나. 저소득층.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는 게 면세가 많습니다. 비행기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과세예요. 왜요? 비싸니까. 일단 헷갈리면 그렇게라도 구별하세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비행기가 정답인 적. 일단 하나씩 같이 보시면은요.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예요. 가공되면 안 돼요. 가공되면 과세고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예요.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에는 뭐 야채, 과일, 생선, 뭐 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미가공 식료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아니에요. 수돗물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래서 면세. 연탄,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자. 그래서 여기도 면세. 국가에서 책 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뭐요? 면세. 그래서 정답은 B, C, D 2번. 서비스 과세고요. 수집용 우표도 과세입니다. 우표는 면세예요.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은 솔직히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요거 시험 때 은근히 종류 잘 물어봐요. 그러면 헷갈리시면 일단 제일 먼저 이걸 보세요.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대부분 비싸면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을 만들 때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도 한번 이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느 야구 선수가 자기 50억 받았는데 50억 받은 것 중에서 25억 세금으로 냈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이 45%니까 거의 반은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금 자체가.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 너무 많이 걷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걷는 것도 잘못된 얘기는 아니니까. 그 사람은 자체적으로 법인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야구 선수라 불가능합니다. 네. 그게 이제 법인으로 할 수 있는 쪽이면 법인으로 돌리면 되는데 야구 선수는 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저것도 나왔어요. 외국인 용병들이 세금 안 내고 도망갔다고. 근데 왜 도망갈 수 있냐면 우리나라 소득세 5월 달에 내죠. 근데 외국인 용병들은 11월 달에 가요. 그럼 내년 5월 달에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한국에 올 일이 없어. 그러면 세금 안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거두니까. 부자랑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법을 바꿔야 돼서 복잡해져요. 이 계약금 주면서 그 세금을 일부 떼요. 20%는 떼요. 법적으로 20%는 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30% 이상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을 거두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법을 완전히 뜯어 고치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저기 누구냐 구단한테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몇 프로 정도는 갖고 있다가 그렇죠. 관리를 세금까지 관리를 해갖고 그 선수한테 그렇죠. 하는 방법이 예,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어쨌든 법이 좀 복잡해져 버리니까. 예. 근데 방법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솔직히. 개인 사업주가 되는 건가? 그렇죠. 개인 사업자죠. 참고로 운동선수들은 개인 사업자로 가요. 근로소득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에 네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뭐요? 잔존재화. 그래서 4번. 이런 건 외우면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뭐 하시라? 외우시라. 맞잖아요. 이거 뭐 이해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냥 외우면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지는 거 저도 알지만 시험장 가서 잘 안 외워서 못 풀겠어요. 이건 핑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